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Repreemptible Enabling Fast Adaptive and Hardware Assisted User Space Scheduling입니다. 이 논문은 HPC에 24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레스 형태로 어, 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일 레이턴시 관점에서 SLO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글 트레이스에서 떠본 결과 이제 각 코어마다 평균적으로 50개의 스레드 그리고 많게는 500개의 스레드까지 스레드 오버스크립션이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일 레이턴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파인 그레인드하고 스케일러블하고 어댑티브한 그리고 오버헤드가 적은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리엠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긴 작업에 의해서 짧은 작업이 밀리기 때문에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리엠션이 필수 그 조건이 되겠고 근데 이제 프리엠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이싱크로너스 이벤트 딜리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유저 레벨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시그널과 커널 타이머를 함께 사용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 이제 커널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고 커널 타이머가 이제 타겟 스레드에 시그널을 보내는 타이머가 울렸을 때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고, 근데 이 방법의 한계로는 이제 커널 지터가 발생을 해서 이제 프리사이즈하지 못한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시그널 자체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이티브 인터럽트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어, 이제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센더 스레드 쪽에서 시스코를 호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시버 쪽에서는 여전히 시그널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과 시스콜로 인한 이제 커널 스택을 타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이제 오버헤드가 되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주쿠라는 그 논문에서는 센더 쪽에 그 시스콜 오버헤드를 좀 없애기 위해서 어, 이제 APIC라고 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런타임에 매핑을 해서 센더 쪽 오버헤드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오버헤드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그 오버헤드 부분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어, 이제 이 코스트가 특히나 마이크로 세컨드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 그 시그널 대비 유저 인터럽트가 훨씬 사이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게 기존의 신주쿠라는 논문에서 돌렸던 워크로드를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한 것인데 실제 실행 시간으로 노멀라이즈를 해봤을 때 프리엠션 자체를 위해서 어,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의 이제 유저 인터럽트가 시그널 대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모티베이션으로는 어,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워크로드는 그 이제 헤비 테일드 워크로드이고요. 어, 이 경우에는 이 왼쪽의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레이턴시가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바이모달, 그러니까 헤비 테일드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퀀텀을 작게 할수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짧은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리퀘스트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테일이 크지 않은 그러한 워크로드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전반적인 스루풋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퀀텀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어, 이제 더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어, 단일한 스태틱 퀀텀으로는 불충분하고 런타임에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제 하드웨어 피처는 유저 인터럽트가 되겠는데요. 약자로 UINTR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부터 등장한 하드웨어 피처가 되겠고, 그래서 어, 이제 이거의 기능은 유저 스레드 간에 인터럽트를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커널을 완전히 바이패스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레귤러 인터럽트와 거의 비슷한 레이턴시를 어, 달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널의 수정이 약간은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유저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만 필요를 하고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커널 수정이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자 하면은 몇 가지 챌린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이제 유저 인터럽트 자체는 뭐 이게 유저 레벨 스케줄러 전용으로 쓰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인포메이션을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유저 인터럽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센더 측에서 유저 인터럽트를 남발하게 되면 리시버 쪽에서 이제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네이티브 유저 인터럽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서 이제 유저 레벨 스케줄러에서 사용하기 좋을 수 있도록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리프리엠터블이라는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데 우선 디자인 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프리엠션 메커니즘 자체는 이제 라이트 웨이트 해야 되고 파인 그레인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컨드 스케일의 리퀘스트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레드 수가 증가해도 스케일러블하게 동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메커니즘과 폴리시를 구별을 해서 커스텀 폴리시를 표현하기에 용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패터빌리티인데요.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잘 적용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유저 인터럽트를 이네이블링 하는 거 외적으로는 커널 체인지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프리엠터블의 오버뷰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립 유타이머가 있고 그 위쪽에 유타이머에 기반한 립 프리엠터블 API가 존재를 하고 그 위쪽에 이제 스케줄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두 개는 이제 메커니즘을 담당하고 그 위쪽은 폴리시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리프리엠터블에서 펑션 스레드 여기서는 이제 TN으로 그림을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펑션이 동작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N이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와 데드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택 그리고 인스트럭션 포인터 등등 이제 컨텍스트가
되겠고,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F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스트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드라인이 되겠는데요. 데드라인은 이 스케줄러에서 특정 리퀘스트에 대한 데이드라인을 지정해서 내려주면은 그 데드라인을 컨텍스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도래하면 이 컨텍스트가 세이브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다시 스케줄러에 넘어가서 다음 작업이 어떤 것이 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립 타이머라고 하는 그 타이머를 위한 그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립 프리엠터블에서 또 다른 이립 타이머라는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하게 되고 이립 타이머는 이제 각각의 워커 스레드가 자신의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대한 데드라인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어,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TCS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TCS를 이제 계속 폴링을 하면서 만약에 타겟 TCS가 도래했다고 하면은 이제 send UIPI라는 인스트럭션을 날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유저 인터럽트를 날리는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드라인이 지나면은 스케줄러에게 컨트롤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 타이머가 제공하는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밀리세컨드 스케일이 아니라 최소 3 마이크로 세컨드의 타임 슬라이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널 타이머와 비교해서 굉장히 짧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타이머를 하는 이제 API인데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이제 처음에 이닛할 때 타이머 스레드에 대한 풀을 만들어 뒀는데 어 이제 그 바이 디폴트로는 그냥 스레드 하나로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실험들에서도 전부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어드레스를 등록하기 위한 함수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데드라인을 그 설정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유저 레벨 스케줄러를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유저 레벨 스케줄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저 인터럽트로 인한 프리엠션이 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리퀘스트가 도착을 했을 때 이 스케줄러가 트리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 그 어댑티브한 퀀텀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10초 정도의 주기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스케줄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밑에 쪽에 립 프리엠터블에서 제공하는 로드, 메디안 그리고 테일 레이턴시 그리고 큐 랭스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리퀘스트에 대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투 레벨로 워커를 어,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우선은 각각의 워커에 대한 로컬 5-4Q가 존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이 여기서 이제 워커를 뽑아서 수행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러닝 리스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컨텍스트를 새로 할당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잡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글로벌 프리 리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컨텍스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프리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댑티브 타임 퀀텀 조절 기능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 10초마다 돌면서 어, 타임 퀀텀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로드와 이제 그
테일 레이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어,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첫 번째 두 이프문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은 테일 레이턴시가 높아질 때 타임 퀀텀을 줄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하게 만들고요. 마지막 입부문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타임 퀀텀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초마다 돌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구동하는 그 자체는 뭐 레이턴시 같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코드는 리프리엠터블을 활용해서 샘플 스케줄러를 구현해 본 예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n개의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을 그 예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히는 이제 n개의 펑션이 될 것 같고요. n개의 펑션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fn 런치라는 함수를 맨 처음에 불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엠티블 펑션, 그러니까 실행 유닛이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을 같이 주게 되어서 이 타임아웃이 끝날 때까지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시면은 complete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함수가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지금 completed가 어, 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런큐에 다시 인큐를 해서 나중에 다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디션을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프리엠티드 된, 그러니까 다 끝나지 않은 펑션에 대해서 다시 그 실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예시에서는 우선 한 번은 전부 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운드 로빈 단계로 들어가서 런 큐에 있는 것이 전부 빌 때까지 하나씩 DQ를 해서 리좀을 해서 어, 그 실행을 재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용한 그 실험 환경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사파이어 래피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 56개의 코어와 2개의 소켓 그리고 리눅스 5.15 커널을 사용했고요. 이제 1.7GHz로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주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샌더 쪽 그 시그널 전송하는 방식을 최적화한 기존 연구가 되겠고, 립 인저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시그널 기반인 기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실험은 신테틱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한 성능 비교 실험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바이모달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99.5%의 아주 짧은 그 리퀘스트, 그 다음에 0.5%의 롱 리퀘스트를 섞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베이스라인과 리프리엠터블은 각각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스레드와 5개의 워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스레드를 공평하게 맞추기 위해서 리프리엠터블에서는 하나의 타이머를 5개 중에 따로 빼서 4개의 워크로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어, 이제 그 로드가 그 큰 로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메디안과 테일에 대해서 모두 신축후 대비 그 리프레임터블이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립민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레이턴시를 달성하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레이턴시를 달성을 하였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 유저 인터럽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댑티브 타임 퀀텀만 적용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존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그 경우에도 여전히 신주쿠랑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IPC 메커니즘에 따른 오버헤드를 확인하기 위한 그 마이크로 벤치마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1메가의 핑퐁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1바이트의 메시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 어, 유저 인터럽트가 모든 경우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를 보시면은 이제 커널 기반 IPC 메커니즘 중에 가장 빠른 것이 이 MQ가 되겠는데 MQ보다도 한 거의 10배 정도 높은 그런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러닝 중인 리시버가 유저 인터럽트를 받았을 때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유저 인터럽트인데 리시버가 블락된 상태에서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블락된 상태에서 받았을 때도 여전히 다른 것보다는 현저히 높은 레이트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베리언스 부분에서 기존 커널 메커니즘 대비 유저 인터럽트 기반이 훨씬 낮은 베리언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인터럽트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양한 시스템에서 타이머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보려고 한 것인데요. 이제 이 시스템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립 유타이머 시스템 외에도 다른 세 가지의 시스템을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제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서비스 타임스라는 용어가 살짝 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메커니즘 자체로 인한 그 레이턴시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이 퍼스레드인데 크리에이션 타임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은 이제 그냥 스레드를 크리에이트를 할 때 그때 이제 타이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타이머를 세팅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스레드 간의 경합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 축에서 각 스레드의 타이머가 서로 겹치지 않게 인위적으로 정렬을 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세스 안에 타이머는 하나만 두고 한 스레드가 시그널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스레드에게 계속 전달을 해주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그 전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시스템 대비 리뷰 타이머가 어, 현저히 낮은 그 오버헤드를 달성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펄스레드 같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정렬한 경우에도 립 타이머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타이머의 프리시전이 조금 안 좋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립 타이머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리얼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LC와 BE, 그러니까 레이턴시 크리티컬과 베스트 에포트를 서로 조합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는 키밸류 스토어에 대한 리퀘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고 베스트 에포트로는 지립의 컴프리션을 예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중간값이 100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스태틱 퀀텀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FCFS,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ed 방식으로 이제 프리엠션을 같이 이네이블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 오른쪽이 이제 프리엠션이 있는 경우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 베이스라고 표시된 부분은 프리엠션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30 마이크로 세컨드의 고정된 그 타임 퀀텀을 사용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프리엠션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해서 이제 훨씬 낮은 그 LC 잡의 레이턴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리엠션 주기를 변경을 시키면서 레이턴시를 함께 측정을 하였는데요. 인터벌이 점점 짧아질수록 레이턴시가 LC 답의 레이턴시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이내믹 퀀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앞서와 다르게 시계열로 그 레이턴시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벌스티 로드를 도입을 해서 어, 그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그 워크로드를 생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서 보시면은 어, 만약에 실험 결과에서 이 왼쪽에 두 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타임 퀀텀을 사용을 한 것이고 오른쪽에 이 마지막 그래프는 다이내믹 타임 퀀텀을 사용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90 마이크로 세컨드로 고정을 했을 때는 이제 LC의 레이턴시를 보시면은 프리엠션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레이턴시가 확 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마이크로 세컨드로 고정을 한 경우에는 LC 레이턴시 관점에서는 이제 그 프리엠션이 있는 경우에 레이턴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의 단점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베스트 에포트 잡의 경우에 로드가 중간에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페널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 레이턴시를 보시면은 프리엠션이 있는 경우에 어, 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레이턴시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내믹에서는 로드가 없는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알고리즘과 같이 이제 타임 퀀텀을 늘려서 베스트 에포트 잡의 페널티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포트 레이턴시를 보시면 로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시가 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기존의 유저 레벨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과 네이티브 인터럽트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버헤드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피처인 유저 인터럽트를 사용한 유저 레벨 스케줄링 라이브러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그 최소 3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굉장히 파인 그레인드하게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타임 퀀텀을 이제 어댑티브하게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레드 수에 따라서 스케일러블한 성능 증가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봤을 때 레이턴시나 이제 베스트 에포트의 그 측면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